안녕하세요. 진달래 산행은 잘들 즐기고 계시나요? 일이 바빠서 진달래 보러 못 갔다고요? 진달래 못 보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곧 철쭉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은 철쭉 추천 산행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철쭉은 보통 진달래 산행이 끝나가는 4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거의 마지막 진달래 산행인 비슬산 진달래가 필 때쯤이면 남도 지방에선 철쭉이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철쭉은 보통 한 4월 20일부터 늦게는 6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핍니다. 그 중에 제가 다녀왔었던 철쭉 유명 산행지 6곳을 소개할까 합니다. 4월 20일쯤 가장 먼저 철쭉을 알려주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첫 번째 철쭉 산행 추천지, 바로 보성의 초암산입니다. 초암산은 가장 빨리 철쭉이 피는 곳으로 등산 난이도는 약간 쉬운 편이라 1인상과 1일 이상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등산 난이도는 단독 산행 시 왕복 5.6km라 정말로 쉽습니다. 총 산행 시간은 2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초암산의 특징은 가장 빨리 철쭉을 만날 수 있는 대형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산이라는 거랑 제암산 혹은 1, 2, 3과 1일 이상이 가능한 산입니다. 보통은 초암산 단독 산행만 하기에는 즐길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1, 2, 3과 1일 이산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초암산에 철쭉이 만개되었으면 이미 1, 2, 3도 만개이기 때문에 초암산과 1, 2, 3 이 두 개의 산이 궁합이 정말로 좋기 때문에 저는 1, 2, 3과 1일 이산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소개할 철쭉 군락지 중 가장 규모가 작지만 시작을 알리는 초암산이 첫 번째 추천지입니다. 두 번째 추천지는 초암산의 영원한 단짝 일림산입니다. 보통은 보성에 오기 힘들기 때문에 초암산과 일림산을 1일 이산합니다. 근데 만약 초암산과 일림산 둘 중에 한 곳만 가야 한다면 저 같으면 주저앉지 않고 당연히 일림산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일림산은 시작부터 거대한 편백나무 숲이 반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굳이 철쭉이 아니라도 여기는 정말 볼거리가 많은 산입니다. 우선 일림산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요. 보통 산행거리는 총 거리가 한 6km에서 10km 정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총 산행 시간은 한 3시간 반에서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초암산보다도 쉽습니다. 우선 일림산의 특징은요. 일림산이 바다와 어울려지는 가장 큰 철쭉 군락지를 가지고 있는 산입니다. 바다와 철쭉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일림산이 두 번째 추천지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산은 경기도 최대 철쭉 군락지인 남양주에 있는 서리산입니다. 보통 대부분 철쭉 산행지는 남쪽이 유명한데 여긴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이라 많은 사랑을 받는 산행지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서리산 단독 산행만 할 수도 있고요. 서리산만으로 좀 심심하다고 느껴지시면 충년산까지 연계 산행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리산의 또 다른 특징은 소백산과 더불어 유일하게 분홍빛 산철쭉 대형 군락지를 가진 산입니다. 서리산 산행거리는요. 충년산 연계산이시는 한 9km 정도 되고요. 충년산까지 연계 산행할 때 한 5시간 정도 걸립니다. 난이도는 한 보통 정도 됐습니다. 서리산의 특징이라면 수도권에서 가깝다는 거랑요. 소백산과 더불어 대형 연분홍빛 철쭉 군락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 100대 명산인 충령산과 연계 산행도 가능하니 수도권에서 이 정도 철쭉 군락지는 서리산이 유일합니다. 저 멀리 있는 황매산이나 지리산 바래봉에 못 가시면은 이쪽에 오시는 거 적극 추천드립니다. 서리산은 초암산과 일림산이 만개한 이후 한참 지난 5월 첫째 주부터 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네 번째 추천지는 지리산 바래봉입니다. 여기부터는 전국 3대 철쭉 군락지 중 하나이며 전에 소개한 철쭉 군락지보다 압도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우선 바래봉 정상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팔랑치와 정령치 전부 다 철쭉입니다. 바래봉 범위가 크기 때문에요. 등력에 맞게 바래봉을 원점 회귀할 건지
아니면은 정령치부터 바래봉까지 종주를 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팔랑치에서 바래봉까지 원점 회귀하였습니다. 바래봉 산행거리는 팔랑마을에서 원점 회귀하면은 한 7km 정도 되고요. 총 산행 시간은 한 3시간 반 걸렸습니다. 난이도는 보통 정도였습니다. 바래봉 철쭉 산행 특징은 지리산 산세와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철쭉 군락지라는 겁니다. 바래봉 철쭉 산행은 5월 10일부터 준비하면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할 철쭉 산행지는 그 유명한 황매산입니다. 바래봉과 더불어 철쭉 3대 군락지고요. 전국에서 가장 큰 철쭉 군락지를 가진 산입니다. 황매산이야 워낙 유명해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안 가신 분들 계시면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여긴 산행지가 아니라 그냥 관광지입니다. 황매산의 산행거리는 원하신 대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행 시간은 그냥 기분 내신 대로 철쭉을 즐기시면 됩니다. 난이도도 엄청 쉽습니다. 난이도 조절도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전국 최대 철쭉 군락지이고요. 가장 축제 같고 화려하고 멋진 철쭉 관광지를 찾는다면 여기입니다. 황매산은 한 5월 3일쯤에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소개할 산행지는 바로 철쭉 산행의 끝판왕인 소백산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소백산 철쭉이 전국을 넘어서 지상 최고의 산행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긴 그냥 기상이 아닙니다. 청상의 낙원이지. 다른 철쭉 산행지들은 웅장하고 화려한 군락지로 확 밀어붙이는 느낌이라면 소백산은 군계 일학 한 마리 고고한 학 같습니다. 안 그래도 아름다운 푸른 초원에 철쭉이 자수를 넣듯이 연분홍 빛깔을 띄우니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넋을 잃을 것 같습니다. 철쭉 3대 군락지 중 마지막이며 가장 고고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보통은 난이도 어려워서 어이곡으로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많이들 갔는데 전 과감하게 중령부터 시작해서 을전으로 하산하는 약 20km가 넘는 소백산 종주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난이도가 굉장히 힘들지만 하루 만에 소백산 철쭉을 전부 보는 코스로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산행거리는 중령에서 을전 종주 기준으로 약 20km 정도고요. 총 산행 시간은 약 10시간 정도 걸립니다. 난이도는 당연히 엄청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생에 꼭 한 번은 봐야 할 최고의 철쭉 군락지라고 봅니다. 참고로 소백산 철쭉 산행은 5월 20일쯤부터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참고로 제가 보지 못한 한라산, 태백산, 덕유산 철쭉은 추천해서 제외하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꽃놀이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